저는 율촌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2007년도부터 지금 여기서 주로 국제조세 쪽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오늘 설명드릴 것도 제가 과거에 국제조세과장으로서 인도와 조세 협상을 제1차 개정 협상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 뒤로 또 쭉 민간에서도 인도 관련된 우리 인도 진출하는 기업들의 세무를 제가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그 인도 투자 시 필요한 알아야 될 조세 문제 개관 그리고 인도에서는 조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해결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조세 환경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도는 과세 당국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다폰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캐논 뭐 이런 데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세금이 추징돼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법원은 국제적 과세 기준을 수용하고 상당히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많은 소송 비용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은 이 세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이 경제 환경, 기업 투자 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조세 정책도 좀 친기업적으로 변화는 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시 공격성을 좀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든지 이전 가격 규정을 국제 기준에 좀 더 부합되도록 고친다든지 APF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기업들 진출 기업에게 좋은 소식은요. 조세조약 개정이 그 2017년에 거의 뭐 12년 만에 개정된 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제한세율이 조금 더 인하가 됐고 또 API 맵이라든지 API라든지 이게 상호 합의 국가 과세당국 간의 조세 문제를 서로 협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해운회사가 세부담이 좀 줄어지게 됐고요. 하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발생했습니다. 부정사업장 과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약이 개정됐고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경 안 써도 됐는데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조세 회피라고 판단되면은 조약의 혜택이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불리한 점입니다. 한편 인도의 경우에는 그 분쟁이 생길 적에 상호 합의도 그렇고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내국 불복 절차를 갈 때에도 먼저 세금을 내고 다퉈야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크면은 징수유예를 받지 않으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유예를 위해서 별도의 한중간에 이건 이제 국세청 차원에서 과세당국이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최장 5년간 유예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다행히도 2015년에 조세조약 협상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 점은 좀 우리 진출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GAAR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입니다. 이것은 국민세법과 조세조약에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납세자 특정 행위가 뭐 어떤 그 조세피 의도가 존재하고 또 거래가 시장 가격이나 정상 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업상 실질이 없다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한다고 판단되면 세무공무원이 조금은 이제 자의성을 발휘해서 그 거래를 재구성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조약의 혜택 또는 국민세법상의 혜택을 어, 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배제하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만큼 세무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좀 경계해야 될 점이고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쭉 있습니다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최근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금년 4월에 균등부담금이라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이게 부과되는데 인도 거주자나 인도 IP 어드레스에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용역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 상거래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재화를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익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과세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그런 세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뭐 인도 세금은 뭐 직간접세 나눠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 상식적인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제 인도에 진출할 적에 여러 가지 그 투자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리에정 오피스, 프로젝트 오피스, 브랜치 오피스, 그 다음에 LLP, 리미티드 라이ability 파트너십,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자회사 형태, 그것도 이제 현지 뭐 합작 투자,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리에정 오피스의 경우에는 그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데인데 거기에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프로젝트 오피스나 브랜치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영업 활동을 하려면 단순히 세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머넌 어카운트 넘버, 소득세 관리 번호라든지 원천징수 관리 번호, 그게 텍스 디덕션 앤 컬렉션 어카운트 넘버, 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반드시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고정사업장의 경우는 조금 더 세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 여기에 이제 배당을 지급할 적에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세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20년 금년 4월에 폐지는 했습니다만 거주자는 추가로 10% 배당, 비거주자는 20% 배당세를 부과한다는 부과받는 반면에 지점 형태는 이제 이런 배당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형평을 맞춘다고 결과적으로는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게 세율이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그 이제 크게는 이제 지점 형태, 자회사 형태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어, 판단을 하되 이 지점의 경우에는 허용된 활동, 유해는 특히 그 스페셜 이코노믹 존 이 부분에서의 제조업,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세무 문제 주재원 급여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주재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지급하고 인도에서도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럴 경우에 한국에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한국 본사의 직원이 인도 자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있게 되면 고정사업장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까지를 전 포함해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되고 또 한국 과세당국은 과세된 당국대로 본사가 자회사를 위해서 한 일을 대해서 한국 본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걸 송금 산입을 받는 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걸 또 송금 부인하는 사례 또는 이전 가격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조세 불복 절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도는 그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그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 차원에서의 마지막 우리가 따지면 심사 청구 뭐 이렇게 이의 신청 단계 CITA, DRP인데 DRP는 특히 이전 가격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원은 이게 사실은 재무부에 소속돼 있지 않고 법무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이게 1급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어, 만약에 불복을 할 때 납세자뿐만이 아니라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과세당국도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심판원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복을 하게 되면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거쳐서 불복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불복 시 징수유예를 어, 받아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클 때는. 근데 이럴 경우에 또 별도의 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복 신청이 징수유예만을 위한 또 프로세스가
불복 신청이 또 진행돼서 굉장히 복잡한 불복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의 로펌들은 아주 그 조세 정성에는 경험이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고 탑티어 몇 개 유명한 기업 로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인도 로펌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레이트가 싸질 않습니다. 서비스 레이트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인도 로펌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한국 로펌을 통해서 인도 로펌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또는 바이레터럴 APA 이게 이제 정상가격 사전 승인 제도인데 과세상국 간에 합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세조약 개정해가지고 대응 조정이 가능해졌고 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게 그 상호 합의가 이전계약 부분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PA도 2017년 예규를 통해서 한국 기업의 경우에 APA 신청도 가능하게 됐고 4년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규까지 나왔습니다. 징수의 양해각서에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렇게 인도에서 조세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바이레테럴 APA 같은 것들 지금 다른 나라하고는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꽤 많은 기업이 신청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장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추려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이 꼭 알아야 될 세무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